지금부터 분리배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제1회 제로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제로포럼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한유사랑입니다. 제로포럼은 분리배출 문제 현황의 발제를 시작으로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 정책 발의까지 총 3회차로 구성된 포럼입니다. 쓰레기와 분리배출에 집중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손영애 대표님, 정성균 대표님, 홍다경 대표님 세 분의 분리배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세봄 커뮤니티의 대표님이시자 쓰레기책의 저자이신 손영애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예언컨대 2025년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난리는 쓰레기 난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정책 결정자들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그냥 시민들과 함께 그거를 공론화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7월 1일서부터도 비닐을 분리배출해야 된다. 그냥 그 지시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아마 충분히 서울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수준은 정말 세계적이거든요. 다 발벗고 나서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해결해 나갈 텐데,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물건의 생산서부터 소비, 쓰레기 처리까지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조금 침묵하고 있다고 네. 선생님 보고 계시는데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이 이 정책을 이제 충분한 홍보를 했을 때 정말 이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많이 해결이 될 거고요. 저도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이라는 것들을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시작을 했던 그 시점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도 학교도 그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비닐도, 이게 바이오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비닐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가이드들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책까지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국적으로 플로깅 활동을 하고 계신 쓰레이커 정성균 대표님의 의견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옆에 계신 양쪽에 계신 두 전문가 분들하고는 다르게 한 명의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냥 플로깅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저를 초청해 주셨을 때 어떤 전문가로서의 의견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그 의견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그래도 좀 부담 없이 반차를 쓰고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고요. 제가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이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이 와서 플로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분리배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실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두가 함께 분리배출을 했을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리배출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저희 가서 필요한 게 어떤 리워드라던가 규제보다는 이 분리배출을 통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효과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시키고 이를 참여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쓰레기 같은 경우도 친환경에 대해서 거창하지 않게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친환경 문화에 좀 스며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재미난 경험이나 긍정적인 어떤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좀 더 인식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플로깅을 하고 난 뒤에 분리 배출이 가능하신지,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이제 쓰레기들을 분리 배출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플로깅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분리배출할 때 사실은 대부분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 다 함께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주운 쓰레기를 직접 세척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과정에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집의 대표님이자 또 쓰레기산에서 춤을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우리 홍다경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이 사태를 보고 서울시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문 닫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홍보가 곧 이제 시민들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타 서울에서 먼저 발제를 해주셨을 때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던 거는 폐비닐이 이제 재활용이 돼서 실제로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 손영일 대표님 말씀처럼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어떤 2차적인 이제 장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치화해서 서울시에서 보여줘야 시민들이 나서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1인 가구로서 청년으로서 그 폐비닐을 모은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1인 가구는 쓰레기를 배출해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비닐을 다 모아가지고 버린다는 게 잘못하면 벌레가 꼬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 양천구에서는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그 폐비닐을 안 받는데요. 우리는 받으면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오염 물질들이 꼬이기 때문에 다른 재활용품이 이제 비용이 낮아진다,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 재활용 업체에서는 안 받겠다 해서 양천구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폐비닐을 안 모으는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투명 페트병 다 모으잖아요. 그 기사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아도 2%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일본에서 원료를 다시 가지고 와서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 천연 화장품 회사 대표님이신데 화장품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 작업을 별스타그램에 정말 많이 올리세요. 그리고 심지어 유기농 관련된 재료라는 거를 드론으로 띄워서 자기 이제 농장도 다 보여주시고요, 꾸준히. 그래서 여기에 팬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자극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서울시 블로그인데요. 결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난다는 생생한 브이로그가 없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고 시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시 시범 사업이니까 서울 시민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난리래요. 다른 지방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폐비닐을 오히려 모으는 지방도 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앞에 딱 서두에 서울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야 됐는데 너무 헷갈리게 정보성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여성 생리대 같은 경우나 기저귀 이런 것도 비닐류로 속하는데 이것도
뭐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런 품목들도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겨우 할까 말까다. 네, 왜냐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여야 뭘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매달마다 하거든요. 건당 이제 영수증, 전자영수증 발급을 100원씩 하는데도 한 달에 1,500원씩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게 뭔가 시민들 통장이라도 들어오거나 뭔가 보여줘야 저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또 열정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서울시 시범 사업을 하는 기간에 사실 서울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서울시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어디서 주체가 어디냐. 뭐 일기를 쓸 때도 내가 언제 어디서 뭘 먹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했는지 정확한 누구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는지 항상 우리는 환경 활동할 때 왜 하는지를 빠뜨리는 기획서가 많거든요. 전 서울시에서도 그냥 왜 하는지가 좀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시민 입장으로서 말을 했어야 했고요. 시민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마케팅해서 좀 그 서울시 홍보 담당자들이 좀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좀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좀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연사님들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서울시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쓰레기 정책의 문제는 이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될지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지 이런 의견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홍당영 대표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제가 놀랐던 거는 손영애 대표님이 내년에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그 스트레이트에서는 그걸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차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픈런 언제 하죠? 뭔가 구매하거나 사고 싶을 때 미친 듯이 뛰어가서 기다리잖아요. 대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쓰레기를 버리려면 오픈런을 해야 된대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강남에 이제 소각장이, 그러니까 자원순환 해수 시설에서 잠깐 폐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버릴 곳이 없어서 오픈런을 하게 된 겁니다. 새벽 3시부터 기다리더라고요, 대기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곧 문을 닫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하세요는 저는 안 들릴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누군가의 귀엔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전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시민들에게 제공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또 생각한 문제는 그 다회용기 그 정책이 있었잖아요. 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서울시장님께서 다시 시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책이 하나 마련됐으면 좀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도요, 뭔가 하고 싶어도 꾸준한 통일성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계속 좌충우돌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려고 해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정보인가, 사실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인공지능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뭔가 한 가지 정책을 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자 책임 제도라고 EPR 제도라고 해서 기업이 이제 재활용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인데, 독일은 심지어 생산자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일본이랑 좀 비슷하게 생산자는 좀 책임을 지는 걸 덜 해도 된다는 쪽이어서 생산자가
이 상품을 제작하고 나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시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부 정책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권들과 이제 싸우면서 이 정책을 시행 해 만에 이제 이렇게 또 하다가 또 만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운동가분들도 저희 환경단체들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이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이 이권을 어디에 보장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정책 방향성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고민하신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균 대표님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리배출을 개개인에게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방향이 그래도 분리배출 자체가 어렵지 않게 분리배출이 이제 쉬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보상을 주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홍다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리워드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이려면 우선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정책이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끔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렵지 않은 정책이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분리배출 방법을 어떤 크리에이터가 어떤 방송에서 어떤 언론에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사실은 직접 해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다양한 청년들이 혹은 다양한 개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직접 분리배출을 경험하면서 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다면 내가 한 번에 분리배출 방법이 와닿고 내가 이거를 할 때 그냥 당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우니까 그냥 버려야겠다가 아니라 내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타서울에서도 플로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하신 분들에게 일단 고개를 숙여서 쓰레기를 주워보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시민의 동참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손영희 대표님의 이제 정책의 문제점과 좀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서울시장 나오시는 후보 중에 이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리더가 나오신다면 뽑겠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정말 그 전에는 우리가 도시 이면에 이렇게 한쪽으로 숨겨져 있던 문제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도 이제 인식 조사를 해보면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5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다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안에 실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쓰레기는 30%이고 나머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나 음식 쓰레기가 섞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탄소 발자국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도 너무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죠? 또 제가 두 번째 예언을 하건데 내년 여름은 더욱 더울 것입니다. 옛날에는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환경단체에서 그게 아니라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원래는 제가 쓰레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너무 못 살겠어요. 우리 쓰레기부터 좀 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해법을 알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생산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가감하게 주는 겁니다.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했다. 근데 거기에 500원을 줬다. 그럼 모두가 지금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슈퍼빈이라는 기계도 나오고 그런 장치들이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2가지를 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쓰레기 분리 배출 중에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막 분리 배출 방법이 너무나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막 수학 1, 2보다도 더 어려워요. 막 하다가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나신 시민분들이 저한테 강연을 들으러 오셔갖고 막 따지세요. 왜? 어제는 즉석방 용기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되냐?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너무나 절실하고 생활에 밀접해 있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보면 다 할 수는 없어요.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게 막 열심히 했는데 가봤자 9%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귀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서 매립하기로 결정을 내린 이상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매일매일 100분 토론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봐야 됩니다. 끝장 토론 같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 빈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거기 시장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몇십 년에 걸쳐서 해결을 해 나갔어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세계적인 명소로 다시 거듭나게 된 곳들이 이미 많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명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서울 시민의 가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시장님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정책 결정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국회 말하면 무지까지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나?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대표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오해를 받고 계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시민들과 함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단번에 결정을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의 미래 또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이 터전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진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연사분들 모시고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회 정책포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 이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것들이 개개인이 하다 보면 막 힘들어가지고 좌절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한 멤버분 중에 그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참여를 했다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뿌듯한 거죠. 지역별로 이제 리더분들을 만드는 임팩터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게 되다가 이 활동에 너무 의미를 느껴서 경기도의 임팩터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전환된 사례가 있고요. 누군가 해야 이제 그게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누군가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목소리를 내야 그래서 그게 결국 됐더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지금 같은 사회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1회 제로포럼 자담회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